예, 안녕하세요. 예,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오늘 발표가 났죠. 네. 유류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유류분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합헌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자매의 유류분. 유류분 청구는 위헌입니다, 이게. 위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결격사유. 입법에는 1112조, 배우자, 자녀는 2분의 1 이렇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부모님이죠. 직계존속은 3분의 1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 형제자매는 3분의 1이었는데 이게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배우자나 자녀면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이게 법정상 덕분에. 그래서 이게 폐륜 같은 경우에 유류분권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불합치. 위에 거는 위헌, 밑에는 불합치. 그냥 보강해라, 보강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지? 민법은 1118조에서 특별수익, 1008조, 대습 규정, 요런 거를 이제 준용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땡겨오는 거죠. 근데 요게 상속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게 특별수익은 땡겨왔는데, 기업은 없습니다, 이게, 기업은. 그러니까 유료분에서는 기업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유류분 규정에서는 기업은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를 빼먹었다. 기업은 이거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소송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저희는 이제 유류분을 한 14년을 하면, 밥만 먹고 이것만 하면 보면 압니다.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냥 기각입니다. 기각. 지금 하고 있는 소송 기각입니다. 이거. 저도 작년에 미혼으로 돌아가신 경우, 이게 특히 이제 형제가 피상속인이 미혼인 경우인데, 미혼으로 고령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미혼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대습인이 이제 유언을 받았고, 그래서 형제자매 대습, 조카가 이제 조카를 상대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소송을 중지시키고 이제 위헌 심판을 넣어서 5월 달에 중지된 상태였는데, 오늘 선고가 떨어짐으로써 이거 승소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 기일 지정을 해달라고 넣었는데, 이거는 법계상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형제 자매 피상속인이 미혼으로서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형제인 경우
예, 유럽은 그냥 기각입니다, 이건. 예, 볼 것도 없습니다. 예, 볼 거 없고, 그냥 기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자, 이제 결격사, 유럽은 청구를 할 수 없다. 예. 자격이 없다. 예. 자, 배우자나, 예, 직계비속, 이게 자녀죠. 자녀의 결격입니다, 이거. 유럽은 2분의 1로 돼 있지만, 예, 너는 안 돼. 예, 이게 결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매년,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만들어라. 예, 이렇게 나옵니다. 법을 넣어라. 이게 없으니까, 현재는. 유럽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규정을 해라. 예,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예, 이거는 뭐, 없습니다, 현재는. 예, 그래서, 현재 결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나, 신의성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마라. 예. 근데 그동안은 이 폐륜한 자녀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을 주장을 해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예. 왜냐하면 너무 막 빼고 이러면 뭐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뭐 누구는 되고 어떤 경우는 또 되고 어떤 경우는 뭐 유무청구 자체가 기각되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버리니 법의 안정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을 문제로, 예, 뭐 폐륜이라든가 뭐 부모를 방치했다 뭐 이런 걸로 유류분 청구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신설을 해라. 민법 규정으로 아예 신설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실무에서 이 법이 개정이 안 되기 전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서도 이게 영향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소송을 당하는 쪽에서는 원고 쪽에 신의성실 위반이가 그동안 20년 동안 왕래도 없고 부모에 대한 부양과 간병을 전부 다 나한테 일임하다가 부모님이 사망하니 이제 와서 자녀라고 내세워서 유류분 청구하는 거는 신의칙 위반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예전보다는 설득력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이걸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두 번째 헌법 불합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여분입니다. 기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상속에서는 이렇게 상속재산이 있으면 기여분 잘라갑니다. 잘라가면 요것만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재산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기여를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기여입니다. 기여를 이만큼 했어요. 근데 이만큼을, 이게 증여입니다. 다. 유언이나, 유증이나 했습니다. 근데, 기여분의 항변을 못 합니다. 유류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이만큼을 뺏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여분마저 오히려 기여분도 인정을 못 받는. 유언이 증여가 없었다면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내가 상속으로 이만큼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요거 상속으로 요건 기여로. 근데 유류분이 들어와 보니 이게 더 뺏깁니다, 이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대법원에서 최근에 그런 판결이 나왔죠.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대법원의 판례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번에 판결에 오늘 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이 증여가 그냥 준 게 아니고 예전에 나한테 했던 거, 뭐 내가 이 집을 살 때 그 일부 자금을 보태주고 나를 부양하고 간병하고 한 거에 대한 보답으로 준다면,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준다면 증여를 하더라도 반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유류분에서 기여분의 항변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우회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이게 뭐 대놓고 뭐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증여는 원래 이게 상속분의 성급입니다. 모든 증여가 그런 게 아니고 상속분의 성급, 상속합을 미리 주는 증여만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요거는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고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준 거니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를 들어서 기여분 규정을 신설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현재로 그냥 갑니다. 기여분 항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될 거고, 그러나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판례가 나왔고 그러면 실무에서는 앞으로는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준 거야. 이걸로 준 거야.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재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증여받은 게 4억 얼마인데 부모님한테 그동안 생활비용이 6억이 넘습니다.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판례를 제시해야 되겠죠, 법원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얘기를 제시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기존보다는 승소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가 이제 위헌과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불합치, 헌법 위헌, 위헌, 형제, 자매. 이거 그냥 기각입니다. 이거 기각. 불합치. 조금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 상속인이 아니죠.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 청구권. 결격 사유. 이건 한마디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격 사유를 뭘로 특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폭행, 이런 건 해당 없습니다. 부모를 폭행한다 그래서 그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입니다. 살해한 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폐륜, 이 정도입니다. 폐륜. 그러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신의 측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류분을 깎아먹는 겁니다, 이제. 실무를 해보면 아사무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로 우리 편에 유리하게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증여받았는데 이게 증여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아사무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등장하게 되면 안 받은 걸로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반환해야 될 돈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현재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신의 측, 유류분 청구권자의 신의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청구를 아까 또 까먹었네. 마지막이요. 아, 기업은입니다. 예, 기업 맞죠? 예, 기업은. 요거는, 아까 요거는 이제 원고 거. 요거는 피고. 예. 아, 둘 다 피고예요, 둘 다. 예, 둘 다 피고입니다. 예, 둘 다 피고가, 아, 이거 받은 거는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고, 이런 기여의 대가야. 예, 그래서 내가 받은 증여재산을 기여의 대가로 돌려서 기초재산에서 빼는 겁니다. 반환 대상에서. 예, 그래서 이것도 실무에서는 이제 채택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큰 변동이 없고, 앞으로 다만 진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심화된다. 옛날에 기업은 항변할 수 없다. 실치기만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얘기해볼 만하다. 이것도 얘기해볼 만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치열하게 다퉈야 된다. 할 일은 더 많아진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합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 늦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고 추가적으로 유류분이나 이런 거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 제 블로거 보면 유튜브에도 있지만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30분씩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기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헌법재판소 유료본주에 대해 위원회에 따른 선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서초동에서 이재호 사무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마치시기 바랍니다.